좀 많이 쉬었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전 순간 아까 지금 쉬는 시간에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끝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2시간이 남아요. 좌절해갖고 막 계속 시무룩해져갖고 씨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심리적 타격이 너무 컸어. 아씨.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란족 하고요, 여진족, 요 금나라까지 배웠고, 이제 무신집권기 때 이제 몽고족의 침략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몽고족의 침략도 간단하게만 구분 잘하면 되겠고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자, 우리 내용 교재 몇 페이지고요? 13페이지에 똑같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몽고족의 침략. 자, 우리가 여기 1170년부터 1270년 여기가 이제 뭐더라? 무신집권기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무신족의 정중부 경대성 이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몽고족이 침략한 건 어디 정권때다? 최씨 집안이 권력 장할 때 그때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후 때 왔던 게 뭐더라? 몽고족이 되겠고, 이 몽고족과 첫 만남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강동성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렵게 나올 때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강동성 전투는요, 그냥 몽고족과 우리나라 고려군이요, 처음으로 뭐더라? 첫 대면했던 전투가 뭐더라? 강동성 전투.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의 1파, 살아남은 애들이 몽고족한테 쫓겨가지고 우리나라 경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고려공사가 출동해서 애들 선멸하니까 뒤늦게 쫓아온 몽고족과 첫 만났던 게 요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동성 전투는 뭐더라? 몽고족과 첫 대면했던 자리더라.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고족이, 여러분들 혹시 몽고족이 어디까지 지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대강 그리는 게 제가 유럽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대한민국. 요게 있으면요, 그 당시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게 요만큼이라 보시면 돼요. 징기스칸 사후부터 엄청나게 대대로 지배했던 게 몽고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족은 뭐더라? 중국 대륙 먼저 다 장악하고요, 금나라도 없애고 송나라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어더라?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한반도를 침략하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쟁에는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명분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침략했다, 그럼 이제 뭐더라? 사기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명분이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몽고 사신, 외교 사신이죠. 몽고 사신 누굴 파견하더라? 저고이라는 애가 오게 됩니다. 몽고 사신이, 외교 사신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떻더라? 몽고족이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니까 극진한 대접을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놈이 집에 가는 길에 압록강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딱 빠진 건 뭐더라? 몽고놈들이 보냈다가 지네가 죽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사신을 죽였냐?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침략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족의 침략은 이제 뭐더라? 누구 사신 피살 사건? 요거 사료로 많이 나와요. 어떤 놈? 저고요. 요 놈이 나왔다. 이거 몽고족의 침략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 몽고족의 침략이 이제 1차부터 몇 차까지, 이제 6차까지 대대적으로 파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몽고족의 침략에서 첫 번째 1차 때는요, 박서란 사람이 활약해서 겨우겨우 뭐더라? 강함했고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의 활약이 있었다? 1차 때? 박서의 활약. 알겠죠? 이 박서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몽고족은요, 일단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최씨 정권이요, 한번 당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더라? 야, 몽고족과 뭐더라? 우리 4대 외교 화친하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왜? 꼴에 누구니까? 군마리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 놓고 어디로 도망가게 된다? 이 새끼들이? 어디로 도망가더라? 강화도로 톡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로. 여러분들 이 몽고족이 엄청나게 뭐더라? 세계를 지배했었지요. 얘네들이 뭐더라? 세계 지배의 원동력이 뭐더라? 기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에서 잠도 자고요, 말 위에서 밥도 먹고 식사도 끝내는 게 바로 이 몽고족이에요. 엄청난 속도전으로 유럽까지 끝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뭐는 그렇게 잘하지? 기마 전술은 세계 최강이죠. 하지만 바다로 나가면 뭐더라? 힘을 쓴다 못다? 못 쓰는 걸 얘네가 딱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 장기양전하기 위해서 최씨 정권은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 강화도로 톡겼더라. 요거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씨 정권은 어디로 가고? 강화도 톡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몽고족이 오면 누가 맞서 싸운 것이야? 우리나라 남은 농민들과 노비들이 남아서 끝까지 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민들과 초족이 싸움으로 이제 뭐다? 1차. 그 다음에 2차 돌아가지요. 그럼 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일어나. 그럼 이제 몇 차 침략이 있고요? 3차 침략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민초들은 또 어때요? 또 일어나죠? 그럼 뭐다? 몽고족 4차 침략으로 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또 농민들은 어때요? 또 일어납니다. 이걸 몇 차까지? 6차까지 계속 뭐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최씨 집안이요. 강화도에서 전쟁 한번 안 일어나요. 진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본 거지. 와, 우리나라 민중들 진짜 열심히 싸우구나. 화이팅 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더라? 너네들 응원시켜 줄 테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무슨 대장경도 만들어줘요. 그렇죠. 8만 대장경. 그래서 막 육지에서 뭐더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얘네들 한가롭게 나무 쪼개고 나무 물에 적셨다가 다시 꺼내고 건조하고 글자 하나 파고 한번 절하고 글자 하나 파고 한번 절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장판이거든요. 이걸 몇만 장 만든 거야. 8만여 장. 쌓아올리면 63빌딩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 최대 문화유산이 이 강화도에서 만들어졌더라. 어쩌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죠. 자, 일단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당시 집권자들은 어디로 토꼈다는 거? 강화도로.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게 무슨 대장경? 8만 대장경이다. 요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솔직히 우리가 6차까지는요. 계속해서 밀리는 전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딱 한 차례 승정부를 올린 적이 있어요. 몇 차 때? 2차 때 그 어떤 사람이 김윤우란 사람이 김윤우가 처인송 부곡민들과 더불어서 몽고 장군 누굴 죽인 적도 있었다. 살리타를 보더라 사살한 아주 커다란 전과를 벌인 게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늘날 그 용인지방 에버랜드 가다 보면요 처인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가 뭐더라 김윤우 장군이 활약했던 장소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몽고 조정에서 엄청나게 놀랬다고 합니다. 이 살리타 장군이 이름이 골 때리지만은요 엄청나게 명성이 높았던 장군인데 이 조그만 변방에 고려해서 죽었다는 거고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더라 컸던 항쟁이 뭐더라 2차 때 김윤우의 활약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계속 뭐더라 6차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강화도에서 셰시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문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리고 문신들은 이거 끝까지 싸울 수 있다 없다. 그럼 농민들만 죽어나간다. 우리 그냥 뭐다 항복하자고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이 항복 선언을 뭐라고 한지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수도를 다시 어디로 돌리는 거다? 개경으로 도읍하는 거. 개경환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개경으로 오겠다. 그럼 뭐 뜻이다? 끝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건 몽고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래서 개경환도가 몽고족과 뭘 말한 거다? 항복한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개경환도에 반대했던 애들이 또 있어. 최후가 만들었던 사병 집단. 자별초와 우별초, 야별초라 불리다가 삼별초로 구성된 거. 이 삼별초는요 끝까지 보더라 개경환도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별거 아니야. 개경환도하게 되죠. 몽고족 입장에서 끝까지 싸웠던 게 무슨 집단이야? 최씨 정권이잖아. 걔네들 사병 집단이래. 몽고족이 가만히 있을까요? 개경 들어가는 순간 다 목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는 뭐다? 이 개경환도에 반대해서 어디서? 강화도에서 끝까지 항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때? 고려군이 들어갔잖아. 그냥 배도 빌려주니까 강화도에서 나중에 어디로 도망가고요? 강화도로 유명한 곳 진도로 도망갔고 나중엔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대몽황직을 추진했던 게 무슨 초가 있더라? 삼별초가 있더라. 이렇게 받으시면 몽고족과는 끝나게 됩니다.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개경환도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 누구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야?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려와 말기 무슨 간섭기? 원간섭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고족과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기 무슨 성 전투 보이고요. 강동성, 그 다음에 사신 한 명 줄쳐요. 누구? 저구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가끔씩 나와요. 어떤 새끼가 활약했다? 박서가. 그래서 귀주성에서 활약했죠. 그래서 귀주성 나왔다고 무조건 강남찬 들어가지 마시고 박서라는 놈도 활약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더라? 강화천도.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강화천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누가 활약했더라? 김윤우. 거기 보면 처인성에서 부곡민이라고 나왔죠. 차별대우 받던 애들. 걔네들이 또 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곡민들은요 전쟁 끝난 다음에 부곡민으로 계속 남아있을까요? 군현으로 승격될까요? 이렇게 전쟁에 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곡이 아니라 이제 군현으로 등급을 올려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런 것도 있었고 살리타 줄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경환도 줄치고요. 개경환도에 반대했던 단체 줄쳐놓읍시다. 누구의 항쟁이 있었다?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강화도에서 누가? 배중손, 나중에 진도의 용장성에서, 그리고 제주에서는 김통정의 지혜에 따라 끝까지 활약했고요. 거기 따로 줄치지 마요. 거기는 그냥 삼별초의 그냥 배경지식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 고려 첩장은 뭐냐면요. 그 외교 문서를 따로 보냈던 거예요. 자기네가 고려의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그래서 일본 놈들은 고려 조정에서 보낸 편지를 몇 개 받아야 될까요? 2개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 개경환도 위에 고려 조정에 일본에 편지 보낸 거. 근데 삼별초도 보낸 거. 그래서 일본 애들 입장에서 되게 난감했겠죠. 뭐지 이 새끼들? 장난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외 항쟁은 지금 크게 몇 개 배웠다? 3개 배웠고요. 바로 이제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합시다. 31페이지. 31페이지 106번 가부터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우리가 배웠던 그 몽고족과 향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란부터 몽고까지. 우선 거란족과 관련된 게 뭐더라? 가와 나가 되겠고 제일 먼저 나. 그 다음 우리 2차 때는 양규란 사람이 활약했었죠. 그 다음에 3차 때가 누구더라? 강감찬의 기주됐죠. 그 다음 중2 때는 무슨 족과 관련이 있고 여진족과 관련이 있는 건 누가 활약했다? 융관이 되겠고 마지막 몽고족 침략 때 우리 2차 때 김윤우가 뭐더라? 몽고 장군도 죽였더라.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07번은 아니고 죄송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들어갑시다. 네, 111번. 자, 문제번호 11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번호 111번. 문제번호 111번. 고려 때 대몽황제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진도와 제주도 계속 이동했대요. 고려 정부를 자처하며 일본에 외교문서도 보내겠다. 무슨 초라 배웠었죠? 삼별초. 수원 화성 개뿔 아니고 여러분들 지방군을 구주에 배치했다. 구서당 이건 10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가 한산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되어서 10정이 있었던 것. 다시 신라의 통치도 기억나요? 구서당 10정. 구서당이 뭐더라? 경주에 있었던 곳이고 10정. 구주의 지방에 이 구주는 뭐다?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10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정이에요, 이거. 5군요. 조선 때 나올 거예요. 정답 몇 번? 4번 나오면 되겠고 신기군, 신보군 나왔다. 이건 윤관에 무슨 반이 되더라? 별무반이 되더라.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몽고족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시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여기도 여러분이 문제 좀 더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형은 다 파악됐지 여러분들? 네, 거란이냐 여지냐 몽고냐 구분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고려 마지막 주제 들어갑니다. 고려 어디다? 말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여러분한테 이론 지도가 나오죠? 어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누구의 항쟁이더라? 삼별초의 항쟁.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때 만들어진 선덕여왕 때 만든 목탑인데 요게 바로 몽고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은 이때 불타 없어진 거다 아니면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려 대장경이 나중에 문화사에서 배울 텐데요. 이건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갑시다.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요 거란족 때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거란족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진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의천이라는 사람이 속장경을 만들게 돼요. 무슨 장경? 속장경. 처음이니까 초조, 두 번째가 속장경. 그래서 요 세 번째 만들어진 걸 보더라. 우리가 무슨 대장경? 팔만대장경. 요때 불타 없어진 건 팔만대장경이 아니겠지요. 요때 초조 대장경이 불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사 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때문들아 뭐가 만들어졌다? 팔만대장경. 그 정도 잘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원간섭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나라 간섭기 때 여기 몇 세기가 되죠? 13, 14세기가 되죠?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여기가 뭐더라? 원간섭기. 자, 여러분들 기운내고 여기 금방 끝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 네, 요때는 이제 마지막 누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 우리 고려 때는 왕 몇 명 물어본다? 4명 물어본다고 했죠? 그 3명이 다 어디 있었다? 태조, 광종, 송종. 정기 있었죠? 이제 마지막 고려 때 누가 있었다? 공민왕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요거예요. 요때는 우리가 고려 왕조는 누구의 간섭을 받는다? 원나라 간섭을 받더라. 우리의 자수성이 높아진만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됐죠. 그 내용만 알면 공민왕 개혁 정책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정 간섭 받았는지 여러분이 딱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선 이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국의 지위로 떨어지더라?
부마국의 지위로 떨어졌다고요? 부마라는 건요, 아주 어렵게 그냥 사이 국가로 전락했다 보시면 돼요. 고려 왕이 되죠.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됩니다. 미리 결혼했어. 그런데도 다시 또 누구랑 결혼해야 돼? 원나라 공주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원나라에 뭐가 되더라? 사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 국가를 무슨 국이라 한다? 부마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왕의 즉위할 놈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원나라 가서 이제 유년시를 보내야 돼요. 몽고 풍습을 익히고, 그 다음 다시 고려에 와서 뭐더라? 원나라 공주랑 혼인하지만 왕위에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는 직접 지배당했다면 간접 지배 당했다 보시면 돼요. 원나라는요, 모든 세계 지역을 직접 지배했거든요. 근데 고려는요, 너무 끈질게 황제니까 이 고려 민족은 직접 다스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질 거다. 차례보다 고려 왕실을 존속한데 얘네들을 간접적으로 다스리다. 그래서 이제 부마국 지위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 사례들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무슨 행성? 정동행성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행성 기억하자고요? 정동행성. 자, 원나라는요, 서쪽으로는요, 러시아까지 지배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동쪽으로 이제 어디까지? 한반도까지 지배한 거죠. 근데 나머지 나라, 어떤 나라가 이제 꼴배기 싫을까요? 일본. 그래서 일본을 보다 원정하러 떠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동행성이 되겠습니다. 이 정자가 무슨 정자? 칠정자. 어느 쪽을 치자? 서쪽 아니면 동쪽? 동쪽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정동행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원래 일본에 갈 수 없었거든요. 왜? 배를 못 만드니까. 근데 우리 어디를 먹었어? 고려 왕실을 이제 진압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제 뭐다? 고려 우리나라 사람들고 수많은 배를 만들고 어디 떠나자? 일본 떠나자. 그래서 만든 게 정동행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동행성은요,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요. 안타깝게 보더라. 이 갈 때마다 뭐가 불었더라? 태풍이 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원정 태풍으로 끝나게 되고요. 또 2차 원정 떠났거든요. 그래도 또 뭐다? 태풍이 불어서 가지 못했던 게 뭐더라? 일본 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기만 했으면 이거 끝났어요, 일본 놈들. 근데 아주 운이 좋게. 실제 일본 애들은요, 막상 우리 가지도 못했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일본은요, 막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일본의 최대 위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위기에서 극복해 준 게 뭐더라? 태풍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때부터 우리는 누가 보여준다? 신이 보호해준 나라다. 신국 의식이 만들어지고요. 실제 가미가제. 이거는 하늘이 보내준 태풍이다. 그래서 가미가제, 태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2차 대전 때 자상특공대, 그걸 보다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유래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말이 길어졌고요. 정동행성은 원래는 뭐 하기 위해서?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것을 실패로 끝난 다음에 바로 폐지하지 않아요. 그대로 존속시키고 우리나라 다스리는 최고 기관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있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무슨 행성이다? 정동행성. 딱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동행성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무슨 가치라는 게 있더라? 다루가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가치 있더라고요? 다루가치. 여러분들, 우리가 벼슬아치라고 하죠. 네, 가치란 겁니다.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몽고어와 우리나라 언어가 많이 비슷해요. 알타이어족이라서. 그래서 실제 이거보다 우리 가치는요, 우리 벼슬아치들 이렇게 말하잖아. 그 관리를 의미합니다. 다룬다는 뜻은요, 실제 다룬다는 뜻이야. 사람을 뭐다 조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칼을 잘 다루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루가치는 뭐가 한다? 고려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들. 고려 사람들을 다루는 관리. 그래서 무슨 가치? 다루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수사들 있잖아. 일본 수사들이 했던 역할이 뭐야? 독립수사 잡아놓고,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순응하게 만들었던 거. 거기에 역할을 했던 게 무슨 가치다? 다루가치 이 정도에 두시면 된다. 두 개 기억 잘했는데요. 무슨 행성? 정동행성과 다루가치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도 뺏어갔더라? 영토도 많이 뺏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영토 많이 뺏어갔어요. 자, 그래서 동령부란 것도 뺏어가고요. 탐라총관부라고 해서 또 뭐더라? 제주도에서 말을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쪽 지역, 지금 제가 표시한 지역 있죠? 요걸 여러분이 기억 잘하면 돼요. 요게 바로 무슨 총관부가 되더라? 쌍성총관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의 동년부 지역은요, 나중에 충렬왕 때보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탐라총관부는요, 말을 사육해서 말을 가져가기 위해서 설치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 이따 우리가 배울 공민왕과 관련된 곳이 뭐더라? 여기 쌍성총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무슨 총관부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쌍성총관부, 여러분이 요거 하나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제와 격식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관제. 관등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관등체제와 그 다음 우리나라 격식이라던가 왕실 용어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격화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성 육부제 누가 사용했던 거야? 당나라 황제가 사용했던 것이요. 근데 우리나라 그대로 사용했잖아. 우리나라는 중국과 외교광에서 왕을 자치했지만 안으로는 황제 의식이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원나라는 뭐다? 세계 지배의 황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뭐더라? 황제가 쓰는 관제 같은 거 좋아한다면 싫어하더라. 싫어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뭐더라? 격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성 육부가 싹 다 바뀌게 됩니다. 이성은 뭐더라? 합쳐서 첨입으로 바뀌고요. 육부는 사사로 바뀌고 모든 명칭이 뭐더라? 바뀌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래 죽어서도 뭐 하셨다? 왕들한테 묘가 조 또는 뭘 붙였다? 종을 붙였지요. 이거 황제한테만 붙여준 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나라는 이걸 봐줘 안 봐줘? 안 봐주고 끝자리가 뭘로 끝나? 너넨 죽어서도 뭔다? 왕이다. 그래서 또 원나라에 뭘 바쳐라? 충성을 바쳐라.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모가, 충정왕 이런 왕들의 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자 들어가는 왕들 나왔다. 이건 무슨 간섭기구나? 원나라 간섭기. 지금 내용의 모든 격식이 바뀐다. 알겠죠? 요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요.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이성 육부제도가 다르게 바뀌고 있죠. 무슨 간섭기구나? 원나라 간섭기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암기할 거 없고, 자, 그래서 모든 뭐더라? 격식이 뭐더라? 격화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도 많이 뺏어갔더라?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자원 뺏어갔습니다. 고려하면 뭐입니다? 인삼 유명하죠? 인삼 뺏어가고 금도 뺏어가고 은도 뺏어가고 특이한 거 두 개만 기억합시다. 특이한 거. 결혼도감을 설치해서 뭘 잡아갔더라? 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걸 뭔다? 공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여가 시험제 많이 나오는 이유. 유부녀 잡아갔다면 처녀들 잡아갔다. 처녀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원나라가 세계 제일의 미인은 다 어디 있다? 고려에 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원나라에 끌려가기 싫었던 처자들 있죠? 빨리 모여야 돼. 결혼하면 안 잡혀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처녀들이 일찍 결혼하는 풍습, 조혼의 풍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함들 그래서 13살, 14살은 솔직히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 결혼하게 된 게 이건 뭐더라? 우리나라 원래 전통 풍습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원나라 때문에 만들어진 풍습이다. 그것 때문에 특이한 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응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응방이에요. 무슨 방? 응방을 설치해서 매를 잡아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매가 여러분들 매가요. 이게 길들여져요. 지금 사람 팔 위에 보이는 거 보이죠? 예, 길들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냥터에 나와서 팔을 크게 휘두르면 매가 날아가서 사냥감을 물어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매 사냥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네 여러분들? 귀족 스포츠죠. 매 한 마리 잡기 쉽다니 어렵다. 저거 뭐 새총 사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산채로 잡아야 되죠. 마을 사람들 전체가 동원되지만 하나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매 한 마리 잡으면 관직이 떨어지고, 그냥 몽고들 뭐더라? 우리나라에 수많은 뭐다? 응방을 세서 매를 잡아라고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엄청난 가혹한 행위였다고 보시면 돼요. 농사일 바빠 죽겠는데 다들 매 잡으러 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폐단 끼쳤던 게 뭐가 있더라? 공녀와 응방이 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응자가 무슨 응자? 매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응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주성이 약화된 거 4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잖아. 무슨 행성 하나 기억하면 돼? 벌써 까먹었어요? 정동, 행성. 그 다음에 닭, 무슨 가치 하나 배웠고, 다루 가치 배웠고, 관지와 왕실 용어가 격화되고 있다. 그럼 어느 산시? 원나라 간섭기가 됐고, 영토 하나 기억해봐요. 무슨 총관부? 쌍성 총관부. 그 다음에 공룡과 응방은요, 한 번 들었으면 안 까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당시에 친원파 집단을 뭐라 부르더라? 건문세족이라고 해요. 뭐라 부른다고요? 건문세족. 건문세족은요, 공통점 하나만 말할게요. 다 어느 나라 앞잡이 놈들이다? 원나라 앞잡이. 그럼 건문세족. 건문세족 출신은 다양해요. 평민도 있어요. 문벌귀족도 있어. 무신도 있어. 장군도 있어. 출신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뭐다? 누구의 아부하는 스킬이다? 원나라의 아부한 놈들. 그런 놈들을 우리가 떼거지로 뭐라 한다? 권문세족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당연히 많은 패단을 벌였겠죠. 수많은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면서 최고 권력보다 그 당시 최고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게 권문세족. 얘네들이 발흥할 땐 당연히 왕권은 뭐더라? 매우 미약했던 시대. 자, 그래서 원나라 뺀 마지막 지배계층을 고려 뺀 마지막 지배계층을 뭐라 보다? 권문세족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치운동 봅시다. 여러분들 정동인성 출치고 무슨 가치?
바로같이 그다음 순마손 건너뛰어도 돼요. 그냥 반원 인사 잡아넣었던 곳이에요. 만호부는요 원나라 군사 조직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겁니다. 무슨 총괄만 하나 주시면 돼요? 쌍성. 그다음에 관지하 용어 어떻게 했다? 격하. 그다음 뭐가 있더라? 응방과 공여. 그다음 밑에는요 부마국이 무슨 국을 말하더라? 사이국 의미한다고 썼죠? 그 나머지 다 몰라도 돼. 검령군은 원나라 공주 시종이에요. 동무관은요 일종의 뭐다? 우리나라 왕자들을 인질로 잡아갔던 거. 입성책동은요 건문세족이 고려왕실을 없애고 그냥 원나라의 하나의 지방정권으로 가자. 그게 입성책동. 다 몰라도 돼요. 밑에 무슨 세족 하나 주시면 돼요? 건문세족 그거 하나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친원파 집단이고 땅은 많이 뺏어갔겠죠? 그 다음에 애들은 공부 안 하다 보니까 불교를 더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사사? 도평의사사. 요거 하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도병마사를요 원나라 땐 도평의사사라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그럼 건문세족은 어디를 장악하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여기서 모든 전횡을 휘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요 원래 무슨 기구였다? 상설함이 임시였다. 임시기구였죠. 원나라 간섭기는 상설기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만 전담할까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질까요? 모든 권한을 다 가졌던 게 바로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가 나왔다. 원나라 무슨 시기다? 간섭기다. 여러분이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민왕 기억 1분 안에 끝냅시다. 1분도 안 걸려요. 자, 봐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웠다? 우리의 자주성과 권무세족이 바라는 거 배웠었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굴 배울 거다? 공민왕 배울 건데, 공민왕은요 당연히 느낌상 이 사람 뭐였더라? 원나라 친한정책 반원 정책이 있을까요? 반원 정책을 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꾸로 돌리면 누구의 개혁이더라? 공민왕의 개혁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공민왕은요 무슨 행성 폐지하고 덩성행성 폐지, 그 다음에 무슨 총관부 얻어냈더라? 쌍성총관부. 그 다음에 관제와 격실을 뭐더라? 격상시키고 자원들 많이 못 가져게 했다. 벌써 끝났습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거꾸로 돌다.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이 공민왕이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 당시에 원나라가 좀 힘이 빠질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이란 나라가 새롭게 발흥할 때 그런 시기도 적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 노곡공주라고 있거든요. 이 노곡공주가 원나라 공주잖아요. 근데 공민왕을 엄청 사랑해서 오히려 공민왕을 지지해줬습니다. 원나라에서 자객을 3번이나 보내준데 이 노곡공주가 다 살려줍니다. 그 정도로 본다. 두 분간의 정실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민왕 개혁정책,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다 거꾸로 돌리면 되더라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 어떤 새끼 조져버리는 거? 건문세죠. 그 당시에 기철이라고 있거든요. 누가 있었다고요? 기철. 이 새끼 웃긴 놈이야. 이게 얘 여동생이 있었는데 공녀로 잡혀간 거야, 여동생이. 근데 그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만만 역전에 성공했던 게 기철. 그 다음 최고 가는 권력 권무세족의 우두머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기양우란 드라마 있잖아. 그게 여기에서 연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조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기철 조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 이 사람이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요. 무슨 도감? 전민변정도감. 도감은 임시기구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4글자 남았죠? 4글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자, 밭전자야. 민자는 백성민자라고요. 변은 변화시킨다. 정은 올바르게. 되겠죠? 건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백성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제도. 이게 뭐더라? 전민변정사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때 파트너가 누구였다? 신돈이라고 있었어요. 신돈은 역사서에 나올 때 갑자기 등장해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건무세족과 연줄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민왕은 아무런 연줄이 없는, 역사서에 기록도 안 나오는 갑자기 새로운 애를 등용했다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다?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걔가 더불어서 무슨 사업했더라? 전민변정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딱 하나만, 요 기억나나요? 정방. 이거 매우 중요한데, 정방. 누가 만들었던 거? 최씨 정권이 만들었던 거. 그죠? 최후가 만들었던 거. 요 인사권 정했죠? 요거 폐지했던 게 누구더라?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개혁정치는 어렵게 나올 때요. 무슨 폐지까지 나오더라? 정방 폐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용 매우 간단하죠. 공민왕은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거꾸로 들면 공민왕 개혁정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빨리 줄쳐봅시다. 정동현성 폐지, 무슨 총관부? 쌍성총관부, 관지하 용을 격상, 기철, 숙청.
그 홍건적인 침략도 있었다 봐두시면 되고요. 왕권 강화 정책 두 개 줄치면 돼요. 뭘 폐지하고요? 정방 폐지, 그 다음에 무슨 도가? 전민 변종 도감 이렇게 해두시면요. 드디어 공민항해 개혁 정치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민항해 개혁 정치와 관련된 거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은요. 31페이지 10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107번 문제는요. 벌써 다 풀렸죠, 여러분들. 꼬라지면과 무슨 간섭기더라? 원나라 간섭기인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요때 풍습은 어떠한 풍습이 유행했을까요? 몽고 풍습이 유행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몽고 풍습이 뭔지 알고 있죠?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고요? 몽고를 쓰고, 머리도 변발 들어보시나요? 변발? 그 제손머리 하는 거? 그런 풍습이 했던 걸 몽고풍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사진에 있을 건데, 여기. 여기 신돈이고, 신돈. 살짝만 봅시다. 우리 공민항 있죠? 여기 쌍릉이거든요. 그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무덤도 바로 옆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통로로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죽어서도 영원 교류하고 싶다고. 그래서 노국공주가 갑자기 병세로 떠나면서 공민항 개요제가 많이 꺾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색을 즐기면서 남자랑 좀 사랑했다. 뭐 이런 내용도 고려 국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몽고풍, 제손머리, 변말머리.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살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웃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연지곤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소주도 이제 뭐더라? 요때부터 먹었다고 보시죠. 증류하는 거. 그 전까지는 막걸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두도 뭐더라? 몽고에서 나왔고요. 이제 우리 제주마도 많이 뺏어갔던 게 탐라총관부 설치해서 요게 다 몽고풍.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자, 108번 문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목적을 말해보세요. 땡땡왕의 주요 정책. 격화되는 관제를 복구, 정동해성,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지역 회복. 무슨 왕이 되더라? 공민왕이 되겠죠. 서경천도 누가 있고요? 묘청이가 있고. 아주 쉽게 정답 2번. 3번은요. 견원 아니면 궁예. 견번이 되겠고. 유교를 통치임을 삼으려고 했다. 고려 성종 쪽으로 가시면 돼요. 고려 성종. 이걸 건의했던 사람이 누가 되고? 최승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공신과 호족. 호족은 고려 초창기 때 나온 단어죠. 신라 말과. 그럼 이건 누구로 가면 돼? 광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12번으로 가시면 돼요. 112번. 이것도 어렵게 나온 건데 이제 여러분 맞힐 수 있을 거예요. 밑줄근 이극의 설모로 올바른 것. 김중과 함께 최의를 주고 그 최우가 이제 최시정원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최충원 다음에 최우가 있고 최항이 있고 마지막에 최의. 그 다음에 최의를 죽인 게 김중과 이면이라고 하는데 얘는 무신인데 얘네마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것만 들어가 봐요. 밑에 두 번째 줄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거. 공민왕 5년 왕의 교서내리를 말하길. 이 기운은 권신. 권신이 뭐예요? 권력 있는 신안을 의미합니다. 권지에서 설치한 거고 조정에서 줄쳐요. 사람들에게 관작을 주는 것이 본의야 어긋난다. 사람들에게 관직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뭐더라? 본래 본의야 어긋나더라. 이게 바로 무슨 방? 정방. 그래서 이제 뭐더라? 위에는 뭐더라? 채치 정권이 맡던 정방을 의미하구나. 그럼 이거 누가 됩니까? 정방이죠? 그럼 정방과 관련된 거.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이게? 대가는 누구였다?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였고 2번 알아맞히기 힘들어요. 그 중서성과 문화성 있죠? 이게 첨입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알아두세요. 도평사상은 무슨 마사? 도병마사. 그다음 5번은 그냥 아닌 거고요. 되겠죠? 요건 뭐더라? 중서문화생의 재진과 충천이 추미된 거. 우리가 배웠던 고려 통치도 우리만의 독자적 기구 도병과 식목 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113번 들어갑시다. 그 사료 읽다가 제국대장 공주 검룡구라고 나와있고 검룡구 해설 나와있죠.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 해설만 보면 다 돼요.
그 창구 표시된 거. 뭐라고 나왔죠? 원의 공주라고 나왔죠? 원간섭기. 그냥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원간섭기 때 사각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간섭기 때 뭘로 직말되었다? 처자들. 공녀 배웠죠? 공녀 동그라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삼국사기에 편찬했던 사람? 그 묘청의 난을 지답했던 사람. 김부식이 됩니다. 요 나중에 또 나와요. 문화사 때. 그럼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어떤 게 더 정답이더라? 오랑캐 머리 하는 거 무슨 발? 변발. 호자가 무슨 호자? 오랑캐 호자예요. 호로 새끼들아. 그게 호자가 뭐더라?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 오랑캐 목장이 있더라. 이게 보다 몽고풍이 유행했더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역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망이야 망수 있죠? 얘는 공주 명화수에서 난을 일으켰던 애들인데 이건 무신직권기 때. 우리 고려 때 모든 난은 다 언제 일어나더라? 무신직권기 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번. 왕이 정동행 중서성 이모소를 폐지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요. 우리가 배웠던 기양후의 오빠 누구 조져버리더라? 기철. 그럼 누구더라?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개혁정책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5번. 나머지 공부합시다. 별문만 윤관이죠? 2번은 이따가 배울 내용. 교정도감 누가 설치했다? 최충원이 했고 노비양권법 누가 했더라? 광종이 했더라. 이렇게 해두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겠고 여긴 쉬우니까 이거 하나만 듣고 마무리 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려 말 있죠. 이제 우리가 공민왕까지 배웠고 완전 요 시기잖아요. 이 다음에 조선왕조 때죠. 요 시기 때 홍건적과 외국의 침략이 있다. 거기까지만 딱 들어갑시다. 우리 내용 교재는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13페이지. 몽고족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나와 있지, 여러분들. 그쵸? 몽고족 오른쪽에 홍건적과 외국의 침략. 이게 완전 고려 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 중요한 건 빨리 말할 테니까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별 내용 없으니까 안결 거 별로 없으니까 고려 말 때 있죠. 고려 말 때 그 중국에서 이제 원나라가 슬슬 끝나게 되고 명나라가 될 때 뭐 홍건적이라고 해서 머리에 붉은 두건 쓴 새끼들이 와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한번 올 때 오면 어때? 숫자가 저거에 많아. 엄청 맞아요. 개떼들처럼 엄청 와가지고 공민왕이 이 홍건적의 침략을 피해서요. 어디까지 도맡다? 개경을 버리고 어디까지? 안동까지. 복주라고 하는데 오늘날 안동 지역까지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다 대규모로 왔던 게 홍건적. 이게 몇 차나 침이 있었다? 1차 몇 차 침략까지 있었다? 2차 침략까지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누구 때? 공민왕 때 누구의 침략이 있었고 홍건적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공민왕은요 안타깝게 암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죽고 이제 마지막 우왕 알겠죠? 우왕과 창왕 때 특히 우왕 때 이 공민왕 이후에 수많은 또 뭐더라 누구의 침략도 막았다는 거 기억하면 되더라 외구의 침략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근대 역사상 외국인들이 온 횟수가 500여 차례가 돼요. 하루가 멀다고 축하하면 왔어요. 얘네들이요. 알겠죠? 근데 300여 차례가 어디에 집중되더라? 고려 말 때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많이 올 때가 되겠고 그때 엄청난 왜구들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나왔던 얘기고 이건 아니네. 사진 없다. 자, 여기 제가 할게요. 그 당시 사진 보면요. 요 점들 있죠? 여기 다 뭐더라? 고려 말 때 누가 온 거다? 왜구들이 침략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우리나라 고려 조정이 거의 마비가 될 때 그래서 이걸 물리치면서 등장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더라? 유명한 조선의 태조 이성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계 원래 아버지 때부터 변방의 촌뜨기 무사였어요. 근데 왜구들을 물리칠 때 일학 스타덤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성계에 벌였던 무슨 대첩이 유명하더라? 홍산 대첩이라고 하거든요. 예. 죄송해요. 무슨 대첩이더라? 황산대첩 되겠죠? 요 황산대첩이 바로 이성계 유명한 남원 지역에서 그 일본 장수 아지발도라고 있는데 소년 장수 때 백전백승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보더라 유명한 장수예요. 그걸 보더라 운봉 지역에서 이성계가 보더라 맞서 싸워서 이긴 전투가 무슨 대첩이다? 황산대첩. 이러면서 이성계가 보더라 이제 전국의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계 하면 무슨 대첩 정도는 기억합시다. 황산대첩 정도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성계 황산대첩. 그 다음에 이성계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떤 장군도 유명하다. 고려말 무신 최영장군. 환문 볼기를 돌같이라. 최영장군 있었죠? 최영장군은 그 금강 지역에서 홍산대첩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무슨 대첩? 홍산대첩. 그 다음에 금강 하구 지역에서 화양 만든 사람 있죠? 화양 만든 사람. 누가 있더라? 채무선. 채무선은요, 무슨 대첩이 또 유명하더라? 진포대첩.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진포대첩. 화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화포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량되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화포가 이렇게 나가죠. 개량되면 더 멀리 나가겠죠. 일본 화포도 쌓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쏘지요. 일본 화포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더라. 압도적인 숫자로 적선 500여 척을 끝내버린 게 바로 채무선의 진포대첩이 되겠습니다. 고려말 외침 때 커다란 대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는요, 관음포의 전이라고 불렸고요. 정지는요, 관음포에서 이제 관음포의 전에서 일본을 또 물리치고요. 그 다음 박위는요, 일본 왜구들의 소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있죠. 어디? 대마도. 예. 일본 말로 스시마선 정벌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만 채용장군 하면 뭐더라? 무슨 대첩? 홍산대첩. 채용만 들어봤죠. 예,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 태계, 이황. 이성계가 무슨 대첩? 황산대첩. 채무선 그냥 애워요. 알겠죠? 예. 채무선의 무슨 대첩? 진포대첩. 그 다음에 우리 정관수술이라고 들어봤잖아. 정제 관음포. 그 다음에 이건 제일 쉽네. 박이, 스시마, 박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누구더라? 이성계의 무슨 대첩? 황산대첩. 채용장군의 무슨 대첩? 홍산대첩. 요게 뭐더라? 가장 유명한 무신 중에 무신들. 그래서 요때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들 있죠? 얘네가 바로 무슨 세력? 새롭게 등장한 군바리들이 되죠.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바로 조선 건국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처 봅시다. 우선 홍건적 출치고 공민왕. 끝. 공민왕 때 홍건적이 많이 왔고 외구 침입 들어갑시다. 홍산 출치고 누구요? 최영. 진보대첩. 채무선. 황산 누가 했더라? 이성계. 그 지역은요, 황산대첩이라도 나오고 또는 남원과 운봉 지역이라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 이상한 놈이 나오죠. 일본 장수, 뭐 소년 장수, 아지발도, 아기발도 이런 거 나오면 이성계 황산대첩.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관음포는 정관. 얘는 절대 정답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 박위의 스시마 정벌은요, 세종대왕 때도 우리의 형군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 때도 뭐가 되더라? 스시마선 정벌되거든요. 이종부를 시켜서 그거랑 구분해서만 알아두면 돼요. 박스는 언제 활약했더라? 고려 말 때 활약했던 사람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디서부터? 거란부터 어디까지? 홍건적과 외국까지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가 끝났고요. 문제 간단하게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 자료에 나오는 왕의 정책으로 올바른 거. 안동 노다리 밟기. 이 놀이는 음력정월 대보름 날 밤에 행해진대요. 놀이의 기원 중 대표인 것은 다음과 같아요. 고려시대 왕이 홍건적의 침략을 피해 왕우와 안동으로 갔더라. 여러분들 홍건적의 침략했을 때 누구였죠? 공민왕이었죠? 네, 공민왕이에요. 그 안동 건할 때 그 다리가 부러져 갖고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낙네들이 나와서 직접 다 허리를 굴려서 인간 다리를 만들어줘서 거길 건넜다고 해요. 거기에 풍습이 되었던 그 사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는요, 공민왕과 관련된 거 고르시면 돼요. 박위 대마도조 정벌, 요건 공민왕 이후 외구 침략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서경에 대야공 지었다. 묘, 청으로 가시면 되고, 그 화양 나오면 누구로 가면 되죠? 채무선. 천리장성은요, 우리가 아침에 거란족 침략 이후에 세워졌다. 그렇게만 무슨 왕인지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덕종부터 현종까지를 말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6번 있죠? 한번 적어봐요. 그 진포대첩 누가 활약했죠? 금강 하구잖아. 배 타고 싸우는 곳이죠? 채무선. 그럼 가가 뭐예요? 홍산이죠. 어떤 장군? 최영 장군. 거기 남원 지역에 운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운봉이 바로 뭐라? 이성계가 활약했던 곳.
관음포는 아까 지금 누구더라? 성씨가 뭐였다? 정씨였다는 거 알고 있죠? 정지.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영이 활약했던 곳은 뭐가 된다? 홍산대첩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 정지가 활약했던 곳 어디더라? 관음포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리고. 이성계가 뭐더라? 황산대첩 벌였던 곳이 운봉지역.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선이 활약한 어디더라? 진포대첩이죠. 결국 나와 라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옛날 한국사 문제고 되게 어렵게 나올 때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퉁쳐서 물어봐요. 이런 왜구들과 홍거적인 점량은 언제 있었다? 고려 말 때 있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벌써 또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편히 쉬십시오.